아니야? 담배 연초를 씹어 먹었니? 입에서 담배 연초 냄새가 심하구나. 아빠 그냥 피우랬지 씹어 먹지 말고. 응? 아빠 아니야, 나 담배 안 핀다고. 그럼 네 입에서 나는 건 뭐야? 그럼 시궁창 냄새니 그러면? 아니야, 그냥 밥 먹었어. 지금 네 입 냄새는 말이야 지금 국정원에 신고해야 될 정도야. 어서 테라브레이스 하지 않겠니? 아빠 너무하네. 그렇게 아빠가 그래서 널 위해 만들었잖아 테라브레이스. 어서 테라브레이스 한 병 다 퍼마셔. 테라브레이스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딸 입냄새 때문에 만든 겁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버지가 자식의 입냄새는 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만든 구강청결제. 네. 테라브레스 꼭 한번 이 냄새만 맡아봐도 확실히 다르다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입시왕 공식 구강청결제입니다. 테라브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학교 입시 설명회 다녀왔는데 더 답답하네요. 케이트06님께서 5월 25일 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뭐 누가 읽을까요? 홍프로 선생님이. 예, 홍프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름 지역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아이가 원해서 가긴 했는데 정말 내신 따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영수 기준 수학 국어만 내신 등급이 나오는 상황이고 내신 영어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6월 모의고사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고1 때 국영수 모의고사 모두 1등급입니다. 고1, 2 모의고사는 의미 없는 건 알지만 100분위 점수도 높은 편입니다. 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고2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수시교과 전형으로 주요 대학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고 하네요. 어차피 아이가 원하는 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못 쓴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나름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 눈들이 높은 것도 있지만 수시는 학종이나 논술로 대부분 가고 나머지는 정시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종은 영과고, 전사고, 특목고, 생기부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논술과 정시 있는데 작년 학교 입결은 주요 대학은 거의 선배들이 논술이나 정시를 합격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2인데 수리 논술 생각하고 있고 정시 과목 위주로 내신 챙기면서 정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수리 논술 준비도 고2 겨울방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후 담임 선생님도 정시로 돌리는 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다고 하시고 아이와 저 담임 선생님 어차피 고2 범위가 수능 범위이니 국영수 내신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도 하고 과탐은 수능 선택 과목 위주로 공부하자고 범위가 좁혀진 상태이긴 한데 선택 과목 아닌 것도 계속 내신을 챙겨야 하는 건지 입시장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끝까지 내신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자연계 학생인 것 같죠? 네, 자연계 학생이고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일반고긴 한데 내신 따기가 어려운 일반고다라고 하셨고요. 정확하게 내신 등급을 써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없는데 아마도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 거의 2등 아무리 높아도 2등급 중후반 이하이지 않을까. 아예 3등급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신 모의고사는 거의 국영수는 계속 1등급 찍었고 100분위도 꽤 높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198% 이 정도는 찍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학교 입시 설명회에 딱 갔는데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머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뭐 영과고나 전사고한테 밀릴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논술과 정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같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입시왕 선생님들이라는 인간들이 일반고니까 일반고는 무조건 내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내신을 챙기는데 뭐 이제 정시 논술로 가닥이 잡히면은 수능에 안 들어가는 내신도 챙겨야 되냐. 그렇지.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논술이나 정시 쪽의 입시 주력 전형인 친구들은 고민일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 뭐 정시도 많이 늘었고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연 쭉 가져오면서 이 몇 가지 좀 팩트 체크할 것들,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싶어갖고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연 속에 뭐 어머님이 1, 2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의미 없는 건 알지만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요즘 이게 그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자꾸 이러고 다닌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는 의미 없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나요? 딱 하세요. 예. 그만 좀 떠들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겁을 주고 다니세요 엄마들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는 의미 없다는 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야. 못 쳤지만 의미 없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팩트는 고3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1 때 잘 나왔던 성적이 유지가 되는 학생도 있고 고3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엄마들이 막 나한테 이건 다 필요 없다고. 아니 제가 이런 어머님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잘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가 의미가 없다는 말뜻을 좀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쓰레기고 다 필요 없고 이대로 절대 안 나온다 이 뜻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실제 수능까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마음을 단디 먹고 열심히 뭔가 대비를 해라. 괜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 1, 2등급 한번 찍었다고 그걸 내 성적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이신 거지. 아예 의미가 없진 않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뭐 1학년 모의고사 계속 98 정도 찍으면 우수한 애죠. 예, 뛰어난 친구입니다. 98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니 뭐 100분위가 높다고 하셨으니까 96인데 100분위가 높다고 안 하겠지. 아니 왜 96이면 높지 왜 안 높아요? 아니 96이면 평균 100분위로 치면 완전 최상위권인데. 최상위권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1등급인데 100분위 점수도 높은 편이다 하셨으니까 1등급이 4%니까 그쵸. 96이면 턱걸이 등급이잖아요. 턱걸이고 이 어머님의 표현에 따르면 98, 99일 수도 있다. 내 아이는 1등급인데 그런 2등급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1등급 턱걸이는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저기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99%.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97%인가? 네. 아니 펜타키 선생님이 기준이 너무 높아. 이게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가 영재고, 과학고, 뭐 전사고, 특목고 못 이긴다. 이런 표현도 살짝 해주셨어요. 요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약간 우리가 방송에서 너무 겁을 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서울시내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 절반 이상이 일반고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일반고 뭡니까?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전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인데 절반 이상만 일반고가 이게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어쨌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영가고, 전사고, 뭐 특목고에 내신 학생부 좋은 애들도 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과 붙지 않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걔들과 경쟁하라는 대학교에 가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급장 떼고. 근데 이제 너무 막 이거를 일반고는 학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경쟁하기 전부터 이미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어차피 뭐 반 이상은 다 일반고 애들이 들어가니까 학종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논술 준비는 고2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 먼저 하는 게 좋긴 좋죠.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펜타키 선생님?
수리노들 방송은 저희가 남희정 선생님이랑 찍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두 개. 첫 번째 이 학생이 진짜 갑방구 학생이냐 이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이 돼. 사연만 네. 보면은. 네. 그거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어머니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또 저희 방송의 내용을 충실히 또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방송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상당거리가 아니다. 왜 이런 걸 갖고 왔냐? 아, 제가 이거 왜 가져왔는지 설명드릴까요? 이 어머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방송이 문제다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정상적인 판단을 다 하셨는데, 예, 마지막 진짜 다 정상적인 판단이야. 다 정상적으로 다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언니 입시왕 선생님들이 일반고는 뭐 학생부 종합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니 저기 뭐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내신을 끝까지 챙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아마 했겠죠. 네. 언젠간 했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끝까지 일반고인데 내신을 버려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셔서 사실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마무리를 주면 수리논술 준비 고2 겨울방학 때 시작 안 해도 됩니다. 수리논술은 특히나 많이 안 하는 분위기고 거의 뭐 고3 겨울방학 때 하는 애들이 훨씬 고3 여름방학 때 하는 애들도 많고 진짜 겨울에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능 끝나고. 아, 그래요? 그래도 붙을 수 있습니다.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님 이제 이런저런 몇 가지 사연 속에 팩트 체크할 근데 부분이 요즘 있어서 수리논술은 겨울방학 때 해가지고 되게 조금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예전보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험 범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뭐 저희 수리논술 방송을 찍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 사연 속 이제 질문으로 도와가지고 내신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버립니다. 예. 일단은 이 학교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성적도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주요 대학은 거의 선배들이 논술이나 전용 수능으로 합격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 선배들이 여지껏 다 수능이랑 논술로 주로 대학을 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물론 저는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겠으면 대다수 선배들이 저런 식으로 가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사실이 맞다면 갑방고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뭐 모의고사도 거의 뭐 97, 8%급 100분위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내신도 다 포기하지는 않는다. 수능 선택 과목과 겹치는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 두 과목까지는 내신 공부를 하겠다. 2학년 때까지는.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끝까지 내신을 챙기라고 했다라는 그 한마디에 또 약간 이제 잔상이 남으셔서 이런 고민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 방송의 어떤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 설명서. 저희 방송이 약간 일반론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 일반론을 좀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좀 얘기가 좀 강하게 전달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이게 가끔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강조한 얘기들이 이 상황 각 상황마다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완전히 거의 버려도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예, 다만 내신을 아예 버렸을 때는 할 게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고 이건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나머지 과목 버리고 고2 겨울방학 때 미친 듯이 수능 준비하고 고3 때는 이제 거의 내신을 포기하는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하시는 어머님 봤냐면 특목고 학생이야. 내신이 이미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5등급 이하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서울대 가겠다. 아니요. 연고대 가겠다. 아니요. 펜타키 선생님이 끝까지 내신 챙기라고 하시는데 교과 전형을 어떻게 갈 데가 없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해를 하셨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펜타키 선생님이 이제 교과 전형이나 뭐 내신 챙기는 거 강조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고에서 특히 한 내신 3등급 근처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 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요 사연을 좀 가져왔고 그리고 뭐 그럼 자꾸 좀 모의고사 의미 없다는 얘기 좀 하지 좀 마. 좀 엄마들이 의미가 겁에 없습니다. 질린다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고1, 고2는 상식이나 집중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아 그렇긴 한가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는 순간 네.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저는 이 어머님의 사고의 흐름은 매우 정상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예.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뭐요? 입시장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끝까지 내신 지키는 거. 이게 안 좋은 판단인데 물론 이 안 좋은 판단에 저희가 일조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설명회 아니면 저희 그 방송이나 아니면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저희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냥 야 내신을 그래도 챙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다수의 보편적인 학생들 중에 그냥 가장 확률적으로 그냥 가장 솔루션 같은 발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야 그래도 학교 선생님도 학교 수능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나아요. 예. 물론 진짜 그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신으로만 가야 되는 애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아이는 딱 봐도 지금 정시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네. 선배들도 그렇게 가야겠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수능 올인해야죠.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학년 1학기 끝나고 대입 전략이나 방향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르면 일단은 내신을 챙겨라. 근데 이제 내신을 챙겨라만 딱 뽑아가지고 꽂혀가지고 딱 이걸 이제 확대해서 가시면 그렇게 네.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방송이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라서 제가 이 사연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내용에 다 저희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케이스마다 그리고 저희가 말을 하는 맥락적인 게 있습니다. 맥락적인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내신이 중요하다거나 또 모의고사는 다 1학년 건 다 쓸 데가 없다거나 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받아들이시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